학습활동, 소설의 구성 단계에 따라 주요 사건을 정리해봅시다. 줄거리 요약하는 건데요. 패스.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을 파악해보고 그렇게 파악한 근거를 찾아보자. 할머니, 이 쫄지. 카리스마 짱이야. 할머니, 아들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어요. 무속진앙을 철저히 지키죠. 점쟁이 말 듣고 그냥 말을 준비합니다. 구렁이 보고 졸도하죠. 외할머니 침착하고 지혜롭고 무속신앙 믿습니다. 구록이 등장했을 때도 오직 혼자 마치 계획되어 있었던 것처럼 촥촥촥촥 일 처리하시죠. 음식 차리고 머리카락 태우면서 구렁이를 배웅합니다. 왜? 그게 주로 삼촌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속신앙 믿고 있음. 나 정신머리 별로 없죠. 어린아이답게 분별력이 부족하고요.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성장합니다. 이러한 것들 확인해 놓으면 되죠. 패스! 다음. 이 소설에 나타난 할머니 갈등 상황과 그 해결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그렇지. 갈등이 없으면 소설이 아니야. 할머니 처지 빨치산으로 활동하던 빨치산 아들의 생사를 알 수가 없죠. 외할머니는 이미 아들이 죽었어. 갈등, 국군인 아들을 잃은 외할머니가 빨치산 저주하는 말을 퍼붓자 할머니는 뭐야 내 새끼 죽으란 말인가? 큰 싸움이 벌이지. 갈등의 유형 및 양상은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지. 이 소설에서의 갈등은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이니까 갈등이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보이죠. 1대1로 싸우는 거지. 눈에 보여? 외적 갈등. 할머니와 1대1로 싸우죠. 인물 간의 갈등.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지. 쌤, 갈등 꼭 필요한가요? 솔직히 얘기하자고. 제일 재미있는 구경, 싸움 구경, 불구경, 교통사고 구경. 그렇지 않나? 갈등. 갈등이 있어야 사건이 전개가 되지. 갈등이 있어야 주제를 드러낼 수가 있다라고요. 걔네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당연히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습니다.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이 해결된 계기를 찾아보고 갈등 해결 계기. 구렁이가 들어오는 거지. 두 인물의 갈등 해결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등 해결의 계기는 구렁이가 출현하는 것. 할머니, 외할머니가 화해했다? 무슨 말이다? 민족의 이념적 갈등이 정서적 합의를 통한 용서와 화해로 해결될 수가 있음. 남한 놈들, 북한 놈들 이념 차이로 싸우고 있지. 그거 다 정서적 합의를 통해 용서하고 화해하면 해결할 수 있어. 이거지. 작가가 이 소설의 제목이자 배경으로 장마를 설정한 이유는 뭡니까? 장마라는 것 자체가 괴로워. 이 집안의 장마, 한 가족의 갈등이 지속되는 고통스러운 기간, 민족의 불행이었던 6.25 전쟁. 장마가 끝났다. 6.25 전쟁으로 인한 가족사의 비극이 해소되었다. 이런 거지. 얘는 옆에 사진이 학생 같지 않은데? 보통 학생 사진이 있지 않나? 5번 미친듯이 별표. 서술자를 바꿔봅시다. 일단 체크해야 될 건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 하지만 눈에 띄는 장면은 뭐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내가 서술한 부분이 있고 어른이 된 이후에 서술한 부분이 있었었지. 근데 얘는 아예 시점이 달라졌나? 이 소설과 비교해서 읽어보고 아래 질문에 대답해보자. 수저질을 하던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정지하는 걸 계기로 동만인의 식구들은 일시에 모든 동작을 옮겼다. 어? 동만인 누군디? 나. 앞에 나. 내 이름이 동만인. 아이들이 일제히 울리는 함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중이었다. 그 소리가 무엇인지 무척 궁금했던 동만이는
동만이의 속마음을 알아. 체크. 동만이의 속마음이 어떤지 알아. 숟가락을 아무데나 내팽개치며 밖으로 뛰어나갔다. 마당 한복판의 동네 아이들은 아우성을 질러내고 있었다. 일단 체크할 점. 서술자 나가 있어 없어? 여기에 없어. 그럼 일단 3인칭이지. 3인칭은 3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 2개인데 속마음을 알아.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다는 걸 확인하겠죠. 됐을까? 일단 요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요 부분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걸 일단 기억해야 한다. 다음 페이지. 이 소설과 비교했을 때 서술자와 시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꿨습니다. 이 글의 소설자를 할머니로 바꾸면 할머니가 주인공인데 1인칭 주인공 되는 거지. 그러면 서술자가 할머니가 된다. 밑에다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바뀌는 거다. 사건 전개나 서술은 할머니 중심으로 전개가 되겠지. 할머니가 외할머니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나 삼촌에 대한 할머니의 마음을 더 섬세하게 드러낼 수 있다. 할머니의 마음을 더 섬세하게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나가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한 심리나 할머니가 돌아가기 전까지의 사건을 세세하게 서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 기절했어야 되니까. 기절했었던 내용의 사건에 벌어졌었던 일들은 들은 얘기를 쓸 수밖에 없어. 한 달이 거쳐서 오는 거니까 기절했을 때에 벌어진 일들을 자세히는 못 써. 이 소설에서 작가가 동만이라는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한 이유는 뭘까?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작가들 함부로 막 시점 쓰는 거 아니니까요. 어린아이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을 통해 민족 분단의 이념의 문제를 가족사에 대입해서 이야기한다. 사실은 너무 진지하고 무거운 이야기 아닌가? 우리나라에 통일부라는 정부 부처가 있어. 그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야. 무거운 주제를 직접 다루지 않으면서 전쟁의 비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준다. 서술자를 그래서 어린아이로 설정했습니다. 얘네는요. 그냥 이거 온통 이 칸 다 외우는 거예요. 우리 너무 어렵게 고민하지 말자고. 외울 게 눈앞에 있는데 달려들어. 이 글의 주제를 파악해보고 앞에 활동 2, 3, 4에 이어서 소설의 구성 요소 뭐 있어요? 인물, 사건, 배경.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서술자까지 있었었지. 소설의 주제는요. 이념의 대립으로 빚어진 한 가족의 비극, 민족적 정서를 통한 갈등 극복 및 화해. 소설의 구성 요소가 주제 전달에 미치는 영향은 뭡니까? 외할머니와 할머니의 갈등은 결국 남과 북의 이념 대립을 상징해. 나는 장마가 너무 오래 기억나더라고. 장마라는 건 가족 내의 갈등과 전쟁의 불행이지. 장마가 끝나는 건 갈등이 해소됐다는 거야. 서술자를 어린아이로 설정한 것도 좋았어. 이념 대립으로 인해 빚어진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면서 전쟁의 비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지. 방금 밑줄 친 거는요. 바로 위에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짧은 한 페이지 내에 똑같은 얘기가 2개 있다? 겁나 중요한 얘기야. 다음 페이지. 생각 펼치기. 다음 장마와 비교해서 서사갈래의 특징을 확인해 봅시다. 이거 제목이 어디가 있어? 이거 그거지. 설화적. 은혜 갚은 꽁. 일단 요거 잠깐 체크합시다. 은혜 갚은 꽁이라는 건 앞에 있지. 쭉쭉쭉. 일단 은혜 갚은 꽁. 글의 종류. 전설.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
주로 구전되며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구비전승된다. 구비전승. 무슨 뜻인데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됩니다. 어떤 공동체의 내력이나 자연물의 유래. 할머니, 저기 연못 앞에 보니까 저기 뭐야? 사람같이 생긴 그 돌이 있던데 그거 뭐예요? 그거에 얽힌 전설이 뭐냐면 할머니, 여기 마을 뒤에 가다 보니까 사당이 있던데요. 그게 무슨 전설이 있냐면 이거야. 전설. 공동체의 내력이나 자연물의 유래 이상한 체험을 소재로 합니다. 이게 포인트야. 뭐 사람처럼 생긴 돌 뭐예요? 저기 있는 사당. 할머니 길 건너 있는 절 저기 언제부터 있었어요? 진짜 있는 거예요. 구체적 증거물. 전설하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구체적 증거물입니다. 밑에 나와 있고요. 전설, 교훈적, 서사적, 비현실적, 은혜 갚은 꽝, 은혜 갚은 꽝의 신의, 실제 있는 장소인 원주 상원사와 치악산에 얽혀있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 있는 장소, 이거를 옆에다가 또 쓰자. 뭐라고? 구체적 증거물. 다음, 구체적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우와, 대박. 할머니가 해준 얘기 진짠가 봐. 사실성을 부여해 줍니다. 이런 거죠. 됐을까요? 이거 내용 자체는 그냥 옛날 얘기야. 이거는 읽으면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고 있는 거지. 어쨌든 여러분들 읽기는 할 거예요. 오케이. 시간 3분 드릴 거예요. 요 얘기 그냥 읽어만 주시면 됩니다. 시작! 별로 얘기 없어요. 자, 어디 있을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읽으셨으니까 체크할 거는 바로 이거예요. 꿩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한양으로 이름을 알리러 가겠다라는 꿈을 버리고 그 작은 절을 크게 고쳐주었다. 이 절이 바로 지금 원주의 상원사다. 그 뒤로 상원사가 있는 적악산을 붉을 적자 대신에 꿩치자로 붙여서 어머 치악산이라고 붙여졌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원주 상원사 치악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전설의 증거물이야. 증거물. 밑으로 내려오죠. 은혜 갚은 꿩. 둘 다 서사갈래요. 둘 다 서사갈래요. 등장인물이 일정한 사건의 시간 속에서 진행 속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일정한 사건, 갈등. 배경이 있다, 서술자 있다. 차이점, 은혜 갚은 꿩은 전설이고 장마는 현대 소설. 뭐 내용상 차이가 있겠지. 한 청년이라는 신분이 불분명한 인물이 주인공. 상원사 치악사라는 구체적인 장소의 증거물. 전지적 작가 시점. 장마는 여러 인물이 등장해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 나라는 서술자가 있어. 어쨌든 서사갈래의 공통점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서술자를 통해 몇 군데 체크할까요? 서술자.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 일정한 짜임새, 사건과 갈등으로 주제를 표현한다. 몇 개 더 쓸게요.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썼던 거야. 뭐라고 썼어? 있음직한 이야기, 개연성. 일정한 짜임새, 구성이 있다. 사건과 갈등이 있다. 쌤, 그러면 서사갈래에는 전설하고 소설밖에 없나요? 설화, 폐관문학, 가전, 고전소설, 판소리계 소설 여러 가지가 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어쨌든 나올 때마다 확인할 거니까. 됐을까요? 왼쪽에서 뭐 볼 거 있나? 딱히 없지. 오케이. 이제 제가 해드릴 거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서사 갈래에 포함되는 역사적 갈래를 찾아보고 그 갈래의 특징을 말해보자. 읽어보시면 됩니다. 적어가지고 저걸 어디가 있냐. 요 위에 나와 있는 걸로는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눈에 보기. 유후! 여기 이제 여러분들 빈칸 채워주실 거죠? 다음 뒤에 나와 있는 문제 역시 빈칸 채워주실 거고 뒤에 나와 있는 소단원 평가 문제까지 다 풀어주시면 오늘 수업 완전 마무리되지. 오케이. 맨 앞으로 돌아오셔서 빠져있는 꼽사리 문제랑 빈칸 소단원 문제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